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월요일인데 아직까지 휴가의 영향이 있는지 식당을 비롯해서 또 거리에 삼성전자 직원들의 숫자는 아주 한산합니다. 지난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서 충격적인 인텔의 보고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였냐? 블랙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차세대 가속기인 블랙웰이 설계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공급 지연이 일어날 건데 과연 여기에다 SK 하이닉스는 HBM3E,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도 이제 3분기, 4분기에 들어가면서 엔비디아에다가 HBM3E를 이제 퀄통과 또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소식으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반도체 시장은 쇼킹했습니다. 지금도 방송을 켜기 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만 전자를 앞두고 있다가 지금 73,600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7.54%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11,900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6.81% 떨어졌고, 또 반도체 대장주였던 한미 반도체도 지금 108,300원, 마이너스 6.15%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코스피뿐만 아니고 나스닥까지 급락을 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죠. 미국 주식 시장뿐만 아니고 아시아 시장도 그냥 박살이 나버렸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왕국이라고 했던 인텔이 주가가 26%가 급락을 하면서 충격적이게도 어닝 쇼크가 발생했는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4분의 1 정도로 주저앉았어요. 참 인텔이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같은 데도 굉장히 투자를 했지만은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전체 인원이 약 15%, 그래서 약 15,000평 정도를 감원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인 블랙웰이 GB200에서 결함이 발생합니다. 이 GB200이 가장 하이급이죠. 요 얘기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인텔 얘기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 어닝 쇼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미국 반도체 시장에 웬만한 상당한 부분을 인텔이 이렇게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 2일 날 26.05%가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 우리나라에서 만일 삼성이나 SK가 26%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1974년 이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전에도 감원을 했는데 15%를 또 감원을 한다는 거죠. 그게 대략 15,000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겔싱어 CEO가 하여튼 인텔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관심은 여기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가속기인 블랙웰 GPU에서 설계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GPU의 설계 결함이 발생한 거지 여기에 들어간 HBM의 결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K 하이닉스가 생산하고 있는 HBM3E라든가 삼성전자가 지금 콜 통과라든가 또 납품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HBM에서는 영향은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블랙웰입니다. 블랙웰이 최근에 이제 테스트용 이제 출고가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인 출고는 이제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블룸버그 통신과 미국의 이제 IT 전문지인 디인포메이션이라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엔비디아가 최근 고객사에게 AI 가속기 블랙웰의 설계 결함을 미리 알린 거예요. 미리 알려가지고 지금은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장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데 샘플을 주는 거거든요. 가속기를 샘플을 주는데 여기에서 약간 문제가 생긴 거죠.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은 블랙웰 AI 가속기의 납품이 석 달 이상 지연이 돼서 25년 1분기나 돼야 고객사에 인도될 것이다. 그러면 대략 3개월 지연이 되면은 SK 하이닉스는 지금 8단 HBM3E는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 12단 HBM3E는 8월 달에
퀄통과 그 다음에 4분기에 납품을 예정하고 있는데 많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속사정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블랙웰은 이제 GPU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B100, B200, 그 다음 B200 두 개가 장총되어 있는 GB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블랙웰이 성능이 어마하게 좋거든요. 지금 호퍼도 지금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말합니다. 전작 대비해서 H100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최대 30배 성능이 좋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소비 전력도 25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은 전작인 H100보다 30% 이상 비싼 4만 달러, 5,4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에서 수십조에서 100조 원 규모로 벌써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게 정말 이 고객사에 준 이 블랙웰이 성능이 괜찮고 통과를 됐더라면은 아마 뭐 연말에 아니면 또 내년 초에 엄청난 그런 그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걸 예상을 하고 블랙웰 생산을 맡은 TSMC에게 25% 증산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홀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AI 가속기 생산이 늘 것이다. 루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이런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블랙웰 주문 현황을 보면 구글이 100억 달러가 넘는 거래에서 40만 개 이상의 GB200을 주문을 했다는 거죠. 메타도 보면은 100억 달러를 주문을 했거든요. 100억 달러는 여기도 구글도 100억, 여기도 100억 달러니까 대략 한 40만 개 여기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25년 1분기까지 오픈 AI를 위해서 5만 5천, 그 다음에 6만 5천 개, 5만 5천 개에서 6만 5천 개 정도, 이건 40만 개인데 많이 적기는 하지만 GB200을 주문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정이 다 꼬여버린 거죠. 그런데 그냥 있을 엔비디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젠슨 왕이 이 블랙웰을 보고 있고, 이거는 아마 그거 같아요. 냉방장치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 설계 결함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업계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 이번 주에 오늘 들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분석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현대차 증권의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광민정 현대차 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지금 분석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들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가 최소 3개월 늦어질 것이라고 전했지만 실상은 차세대 칩에 대한 설계 공정상의 문제이며 현재 고객사 공급 관련 문제는 아니다. 설계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HBM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에요. 설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치유도 빨리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는 이를 부인했고 정상적으로 블랙웰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공정상의 문제지 치명적인 어떤 결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래서 블랙웰 시리즈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며 TCB를 제가 찾아보니 기술 신용 평가라 그럽니다. 스케줄 역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 좀 디인포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좀 후들갑이 떠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블랙웰 시리즈를 보면은 주요 제품인 B200과 B200은 기본적으로 액침 냉각이죠. 순행식인데, 여기 이제 이런 B100이나 B200은 여기에 GPU라든가 또 HBM이 여러 개가 장착되니까 거기서 발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 보니까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HB100 또 B200에서 전기를 한 40% 정도 먹고, 냉각한 데서 또 한 40% 먹고, 전기를 이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반도체가 잘 되니까 반도체 투자
투자하시는 뿐만 아니라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쪽에다가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랭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제가 다른 쪽에서도 한번 보니까 엔비디아에서는 이게 GB200에 문제가 발생한 거를 벌써 알았답니다. 제 GB200이.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SK하고 벌써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B200하고 B200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GB200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GB200이 좀 출고가 늦어지겠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B200A를 여기다 사이다 끼워 넣는 걸로 벌써 이미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서는 HBM3E를 생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SK 하이닉스는 12단 HBM3E를 정상적으로 퀄 통과를 해서 4분기부터 HBM3E 12단을 엔비디아에다 납품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B100이나 B200보다 성능이 좋은 B200A, 여기서 A가 뭐냐? 에어라는 거예요. 에어. 여기 에어가 뭐냐? 공냉식이라는 거죠. 공냉식. 여기서 보면 순행식 액침 냉각인데 여기서는 이제 공냉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B200A라는 거예요. B200A로 벌써 이미 다 맞춰 놓은 거예요. GB200은 그러면 뭐 25년 초에 나오더라도 그 사이에 엔비디아가 그 영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B200A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HBM3E를 8단은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12단은 8월 퀄통과 4분기 납품. 삼성전자도 HBM3E를 이번 3분기에 퀄통과 그 다음에 4분기에 납품 이 일정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나왔을 때 일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블랙웰이 출고가 한 3개월 늦어진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HBM3E가 납품이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HBM3E 12단을 개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왔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다 그런 평가 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이런 거에선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이제 오늘도 이제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이런 그 보고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HBM3E 12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의 12단 HBM3E가 SK 하이닉스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 주가가 저평가가 돼서 요 HBM3E 12단이 출시가 되면은 주식에 저평가된 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요 그림은 삼성전자 홍보 자료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규격인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인 12단 HBM3E 아직까지 이것도 SK 하이닉스가 지금 개발 중이고 지금 퀄 통과를 앞두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HBM3가 퀄 통과를 하고 8단 HBM3E 그 다음에 12단 HBM3E 삼성전자의 최종 목표는 12단 HBM3E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블랙웰이 설계 결함이 나면서 어쨌거나 한 3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출고가 아마 지연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아직 12단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좀 시간을 버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미즈호 증권이라고 있습니다. 일본계의 지주회사입니다. 미즈호 은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돼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맞춰 증가하는 고대역폭 메모리와 DDR5 램, SSD, eSSD 이런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적극 대응을 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이 문제를 한번 다루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HBM 후공정이죠. HBM 후공정 때문에 후공정을 하는 장소
이게 그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제가 이게 그 스테코라는 삼성전자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HBM 그 후공정 그 물량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걸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기사가 나오면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낸 쪽에서도 설명하기를 HBM 이 후공정 할 자리가 부족하다. 지금 천안에서 삼성 SDI가 쓰던 그 디스플레이 라인을 지금 HBM 라인으로 지금 개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평택 캠퍼스의 P4에는 아직까지 클린룸이 좀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페이지 2라든가 페이지 4라든가 이런 데다 이런 후공정 라인을 만들면은 될 건데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신 규격의 HBM3E 아마 이거는 12단을 얘기를 하겠죠. 반도체를 포함한 고사양 제품 매출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HBM은 주로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에 쓰이는 고성능 메모리고 HBM3E 규격 제품은 엔비디아가 하반기 출시를 앞둔 블랙웰 시리즈에 적용할 거다. 이건 계속 얘기를 하지만 12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단을 상당히 지난번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찌라시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의 그 책임자인 김재준 그 부사장이 이게 나와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엔비디아에서 HBM3 품질 승인을 받는 시기가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보다 늦어져 시장 점유율을 뺏길 위기에 놓여 있지만 블랙웰에서 설계 그 결함이 생긴 것이 어쩌면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마 긍정적인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미주어 증권에서 말하기를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3E 공급 시기를 확정 지으면서 생산량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삼성전자는 31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 깡패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HBM의 2.9배를 늘리고 내년엔 2배를 늘린다고 그랬어요. 이 늘린 이 물량을 어디에 써먹겠어요? 결국은 목표는 하반기 엔비디아 HBM3E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 물량을 늦출 겁니다. 준비를 완전히 스탠바이 탁 하고 있을 겁니다. 콜 통과되면 바로 대량 생산을 하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AMD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런 핀도한 곳에도 다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는 잘하고 있고 현재 그 상용화된 8단 HBM3E 이게 이제 지금은 본격화되지만 이후에 이제 12단 HBM3E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 기술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 거죠. 삼성전자가 차세대 12단 HBM3E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추월하고 내년에는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밑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런 가만히 있겠냐? 그렇지는 않죠.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3의 물량을 줄이고 8단 HBM3를 지금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죠. 8월 중에 엔비디아 콜을 통과하고 4분기에 대량 생산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들어가면은 따라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DRAM, DDR5라든가 LPDDR5X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GDDR 뭐 6, 7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SSD, eSSD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분석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삼성전자는 3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거든요. 3분기에 삼성전은 탑을 찍을 것 같아요. 올해 탑을 찍을 것 같거든요. 4분기에는 조금 소폭 하락할 것 같은데 3분기에 올해 들어서 최대 실적이 나올 건데 이렇게 엔비디아의 HBM3, HBM3E 8단, 12단 HBM3, 그 다음에 DRAM,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이 조항이 이루어져서 3분기로 좋은 실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주가가 굉장히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지만은
회복은 머지 않았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거를 또 올렸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관계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이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어서 삼성전자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페이지 1은 그대로 갑니다. 넷플리시가 생산이 될 겁니다. 아마 QRC로 쿼드러블 레벨 C로 이렇게 셀로 갈 건데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여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성의 관계자분도 말씀하시기를 페이지 3도 지금 내부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을 됐다는 거예요. 5월부터 마감 공사 설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벌써 그 사이에 설계하고 필요 없는 이런 뭐 화장실이라든가 칸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의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 전기라든가 설비 들어가는데 인원이 많지 않고 여기에 페이지 1에서 했던 사람들이 결국 페이지 3로 넘어가니까 인원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페이지 2는 내년 1, 2월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4는 일정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평택 캠퍼스를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인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HBM을 생산하는 그 장소가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외주를 줄 것 같으면 빨리 이런 페이지 2라든가 페이지 4가 남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절반을 자르거든 3분의 1을 자르거든 하면은 이런 쪽에다 오면 되잖아요.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그린dom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정보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나오면은 이거하고 대비를 해서 한번 또 방송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블랙웰의 GPU가 설계 결함이 나와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HBM3E에서 생산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를 했지만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달팽이 부동산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 달팽이가 더 열심히 또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